안녕하세요. What are the changes explained the epsilon parameter in differential privacy라는 논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최진아입니다. 이 논문은 임팩트 팩터 4에 해당하는 유즈닉스 시큐리티에서 23년도에 발표한 논문으로 차등 프라이버시에서 핵심 파라미터인 입실론의 의미를 일반 사용자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차분 프라이버시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간단한 설명을 한 뒤 이 연구의 문제 설정,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설문조사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디스커션과 컨클루션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즉 차등 프라이버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학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어떤 특정 개인의 데이터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석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데이터가 들어있든 아니든 결과가 거의 비슷하다면 저는 제 정보가 유출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의 존재 여부 자체를 숨기는 것이 이 DP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기술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20년도의 미국 인구조사처럼 정부기관에서도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DP는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하냐면 결과에 무작위적인 노이즈를 살짝 추가해서 개인 데이터의 흔적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나머지 데이터를 다 알고 있어도 특정 개인의 데이터를 자신있게 추정하긴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DP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입실론 값입니다. 이 입실론은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숫자로 조절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입실론이 작을수록 더 많은 노이즈가 추가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강해지고 분석 결과의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입실론이 크면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프라이버시는 약해집니다. 실제 시스템에서는 입실론 값이 0.01처럼 아주 작을 수도 있고 20처럼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이 시스템마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DP는 노이즈를 어떻게, 어디서 추가하느냐에 따라 중앙 모델과 로컬 모델로 나뉩니다. 중앙 모델은 데이터를 모은 후 서버에서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중앙 모델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로컬 모델은 각 사용자의 디바이스에서 자신의 데이터에 직접 노이즈를 추가한 뒤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모델들 덕분에 DP는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입실론 값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핵심이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입실론은 0.01 이런 숫자만 보여준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호한 설명은 결국 실질적인 보호는 없는데 마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프라이버시 시애터 현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완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DP 시스템이 입실론 값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공유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연구 목표는 이 입실론 값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것이 실제 사용자들의 이해도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입실론을 설명하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는 뒤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안하는 방식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직장에서 매니저 평가를 한다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응답자는 매니저에게 부정적인 답변, 즉 NO라는 답변을 하고 싶은데 만약 이 응답이 노출되면 매니저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라플라스 메커니즘이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데이터에 노이즈를 넣고 총 NO 답변수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설문에는 2가지 세팅이 있습니다. 옵셔널은 이 설문에 참여 자체를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맨다토리는 참여는 해야 하지만 No 또는 Yes 중 어떤 답을 낼지 고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총
963명이 설문에 참여했고 평가 지표로는 크게 4가지를 측정했습니다. 객관적 위험 이해도는 참여자가 실제 위험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true, false 문제를 통해 측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입실론 값에 따라 매니저가 응답자를 NO라고 추측할 확률 차이를 이해하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주관적 프라이버시 이해도는 참가자 본인이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얼마나 잘 이해했다고 느끼는지를 4점 척도로 측정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참가자가 데이터 공유 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릴 자신감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했습니다. 데이터 공유 의향은 주어진 설명을 보고 진실로 응답할 것인지 여부를 통해 측정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3가지 설명 방식과 입실론이라는 파라미터를 아예 설명하지 않는 방식들을 위의 평가 지표로 비교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입실론을 설명하는 3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첫째, ODDS 텍스트는 100명 중 몇 명처럼 빈도를 확률적 위험을 텍스트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 A를 보면 설문 대상자가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39%의 확률로 매니저가 내가 NO라고 응답했다 라고 믿게 된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ODDS VIS는 같은 확률 정보를 아이콘 배열로 시각화한 방식입니다. 마지막 샘플 리포츠는 실제 DP가 적용된 결과 데이터를 여러 개를 보여줘서 설문 참여 여부에 따라서 이 데이터 값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주요 평가 결과입니다. 먼저 오브젝티브 리스크 컴프레hension에서 ODDS 텍스트랑 ODDS VIS가 샘플 리포츠보다 훨씬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샘플 리포츠는 예시를 보여주는 방식이어서 직관적일 것 같지만 오히려 사용자들이 헷갈려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주관적 이해도에서는 입실론을 전혀 설명하지 않는 기본 방식들과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사용자들은 ODDS 기반 설명 방식을 샘플 리포츠보다 더 명확하다고 인식했습니다. 다음은 자기 효능감 결과입니다. ODDS 텍스트와 ODDS VIS는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었다 라는 느낌을 높여준 반면 샘플 리포츠 방식은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 라고 느끼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공유 의향을 보면 입실론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설명 방식은 입실론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기본적인 설명 방식에 비해 공유 의향이 전반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입실론 값이 커질수록, 즉 실제 프라이버시 보호가 약해질수록 공유 의향이 낮아졌고 샘플 리포츠에서는 역설적으로 위험 이해가 낮음에도 공유 의향이 높게 나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위험 자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되겠지 라고 인지했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률적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사용자가 데이터 공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만 일부 사용자는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갖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유용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설명 방식을 이 논문에서 활용한 입실론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이를 확장한 입실론 델타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나 여기서는 쿼리를 덧셈만 활용을 했으나 다양한 다른 쿼리 유형에도 적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입실론을 공개하는 공공 정책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논문은 입실론을 사용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객관적 위험 이해와 결정 효능감을 높이면서도 실제 데이터 공유 의향에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ODDS 텍스트랑 ODDS VIS가 특히 효과적이었고 샘플 리포츠는 단순 예시 제시에 그치면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복잡한 시나리오나 실무 배포 상황에서 프라이버시와 정확도 측면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